갑작스레 전기불이 나가서요. 화면이 이상하게 변했죠. 깜짝 놀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궁중의 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예, 이 그림은 궁중에서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가변이나 이럴 때 잔치를 할 때 쓰이는 그런 고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자나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그 생신을 맞이한 분에게 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먹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진짜 과자로 차린 그 고임을 한 상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고배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이제 회가변이나 이렇게 할 때 보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가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진짜로 이렇게 고여서 만든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고이는 방법은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모양을 이렇게 잡고 이 안에다가 이제 쌀을 집어 넣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싸서 과자를 이렇게 쌓는 거죠. 쌓아가지고 이렇게 고배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일들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요, 숙수, 숙수라고 하는 남자들이 궁중에 있는 궁중의 요리사들이 이 상차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쌓고 고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은 숙수가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 고임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약과도 쌓아 올리고 있고요. 산자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다식을 이렇게 쌓아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예술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우리가 그 고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예술적으로 만드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그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나 회갑을 맞이하시는 분 또는 팔순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그 음식으로서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제 고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궁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궁중에서 잔치를 할 때 하는 그런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궁중에서 잔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배상을 차리게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혼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날에 누구냐면은 신부죠. 결혼하는 새 세댁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 세댁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이 어른들이 시부모께서 이렇게 상차림을 해줍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할 때 그 차려주는 그런 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불가에서 차리는 이렇게 상입니다. 위에 궁중에서 차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궁중에서 차리는 그런 절에서 차리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교 의례에서 영산제를 할 때 하는 그런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지만 쌓긴 쌓는데 조금 낮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도 역시 그 고임을 하는 그런 상차림이 되겠죠. 왜냐하면 과자도 쌓아 올리고 과일도 쌓아 올리고 여러 개 보면은 그 육류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우리 조상님들께 이제 그런 바치는 그런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높이나 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르게 차릴 수도 있고요. 집집마다 다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궁중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높게 많은 양을 차리게 되죠.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떤 음식을 차릴 것인지 또는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지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어떤 그릇이 필요한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이 천품 단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차렸습니다. 이 상차림은 정조가 봉수당 잔치연 고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조 임금님께서 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해서 차린 회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상차림이냐 하면은 궁중에서 이제 그 정이품 이상의 벼슬을 한 그 국가 원로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정이품의 벼슬을 하고 나이가 70살이 넘었을 때 기로소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예, 이때 이 기로소에 있는 그 70세 넘은 그런 정이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과 여기 임금님이 함께 그 잔치를 벌이는 경우인데 임금님인 조선 왕조 임금님은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46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하들은 70이 넘어야 되지만 임금님은 60이 넘으면 이 기로소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임금 중에서 4분만 이 기로소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누가 들어가셨냐 하면은 태조, 그 다음에 숙종, 영조, 고종 이렇게 4분이 이 기로소 모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유교를 그 관장하는 그런 유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았기 때문에 임금님이 국가의 원로들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잘 모시고 단오에 그 선물을 내리기도 하고 잔치를 같이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원로 신하들을 공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잔치를 하는 모습이죠. 잔치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상을 손님들한테 주어지는데 한 사람씩 상차림을 다 해줍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뭐 큰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이렇게 다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시중을 드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이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차림을 옮기고 음식을 나르고 하는 역할도 역시 남자가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궁중에서 어떻게 잔치를 하게 되는지 그 상차림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써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상이라고 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임금님이 받는 상으로 우리가 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상, 바라보는 상이다. 아까 그런 그 고임이 있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음식을 높이 개어서 아까도 보니까 높이 고이게 되죠. 그래서 높이 고인다는 뜻으로 고배상이다 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위에 이제 상화라는 걸 꽂습니다. 상화라고 하는 것은
가짜 종이로 만든 꽃을 꼽아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도 잔치에 꽃을 꽂듯이 궁중에서도 이제 꽃꽂이로 쓰이는 건데 이 꽃꽂이 용도를 종이꽃으로 했던 거죠. 예, 종이꽃으로 해서 그거를 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장식을 한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잔치의 규모에 따라서 그 높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축하의 의식이 끝나면 그 아까 이런 고배상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아까 바라보기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요 하고 남아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부수냐? 아니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종친들에게 또는 사대부에게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보냅니다. 예, 이걸 그대로 포장을 해서 이쪽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민간에서 혼인잔치, 회가변잔치에 고배하는 것도 다 궁중 연회에서 고백 음식을 차리는 풍습을 모방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이 음식을 이렇게 보내니까 또 따라 했겠죠. 예, 그래서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회가변이나 잔치를 할 때, 혼인을 할 때도 이렇게 민간인들도 임금님이 하던 것을 이제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임금님이 먹는 상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임금님이 이제 보이지만 그 뒤에 실제로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인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축하는 잔치에 의례로 차리는 상은 그 자리에서 허물어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린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임을 해놓고 그 앞에 또 상을 차려서 인매상이라는 거를 차려가지고요. 이제 여기에 평소 먹는 이제 장국상보다는 이제 안주를 크게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차리고, 그리고 이제 안주상을 차려서 그 축하하는 사람들의 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주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안주는 술 한 잔 먹고 안주 한 가지 먹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안주가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축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궁중에서도 이렇게 3월 삼진날이 되면은 3월 삼진날이 우리는 지금 3월 27일이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었는데요. 이 꽃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 하면은 음력으로 3월 3일, 그러니까 양의 숫자거든요. 홀수는. 그래서 이 양의 숫자가 겹치는 날은 궁중에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3월 삼진날, 5월 단오날 이렇게 또 7월 칠석, 9월 9일 중양절, 또 11월 11일, 1월 1일 이렇게 이제 잔치가 있는데요. 3월 삼진날은 진달래꽃이 이제 펴요. 이때쯤 되면 만발하면은 비원의 옥류천에 가서 화전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찹쌀가루에다가 또 그 참기름, 꿀을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찹쌀가루를 익반죽을 해서 여기다가 진달래를 붙여가지고 화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쁜 음식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져 먹는 것을 화전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꽃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꽃다래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꽃놀이를 즐기기도 하는가 하면 이제 또 동지가 지나서 나평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거의 그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때는 겨울철이잖아요. 한겨울에는 뭐를 하냐면 수렵을 합니다. 그래서 꿩을 잡으러 가든지 뭐 다른 동물들을 노루나 사슴을 잡으러 가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동지가 지나서 셋째 미일에 나평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시작당과 태묘에 납평대제를 지낸다. 이때는 날고기를 제물로 쓰는데요. 노루, 사슴, 메추리 등을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납평전골을 만들어 진상하는 것이 연례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그 잡은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로 이제 전골을 만들어서 진상을 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신은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효가 지극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그런 음식물,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조상님께 먼저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묘에 천신을 합니다. 종묘라는 것은 조상님들을 모셔놓은 그 신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요. 1월에는요, 정월에 따서 말린 미역을 이제 종묘에 천신하기도 하고요. 2월에는 이제 생합, 생낙지, 생전복, 빙송어, 또는 미나리, 반건치, 당귀싹, 작설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종묘에 먼저 바칩니다. 그 원물 그대로 조리를 한 상태가 아니고 뭐 잡아오면 잡아온 상태로 뭐 채취하면 채취한 상태로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3월에는 이제 황조기, 수조기, 누치, 응어, 고사리, 승검초나무, 청귤 이런 것들을 이제 천신하게 되고요. 5월에는 준치, 오징어, 자라, 죽순 이런 거를 이제 천신합니다. 또 5월에는 농어, 보리, 밀, 오이, 앵두, 살구를 하고요. 6월에는 올벼, 수수, 조, 기장, 쌀, 오얏, 자두죠. 그 다음에 능금, 동화, 참외, 은어를 바치게 되고요. 7월에는 연어, 배, 청포도, 호두, 잣, 계암, 연실을 천신합니다. 8월에는 게, 붕어, 송이, 밤, 대추, 홍시, 신도주. 신도주는 새로 빚은 쌀인데 햅쌀로 빚은 술을 신도주라고 부릅니다. 9월에는 석류, 머루, 천도, 복숭아, 기러기. 10월에는 감자, 귤, 곶감, 은행, 유자, 마, 은어, 대구, 문어를 하고요. 11월에는 이면수, 청어, 백어, 백조. 12월에는 동정귤, 유감, 당유자, 숭어, 토끼를 천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궁중에서는 새로 나오는 재료, 햇것이 나왔을 때 이렇게 조상님들께 먼저 이렇게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풍속이 있죠. 지금은 뭐 이런 풍속이 없어졌죠. 사대부 지방에는 지금도 뭐 사당이 있거나 이런 곳에서는 혹시 이쪽 경상도 지역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우리 민간에서는 이런 천신하는 예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 나온 그런 먹거리들을 조상님들도 먼저 이렇게 맛을 보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상님들께 먼저 드리고 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가져온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나이 어린 사람이 먹듯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중은 이제 이렇게 임금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은 공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각 지역마다 그 달에 보내야 되는 물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의 충청북도 지사가 매달 보내야 되는 그 좋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요, 무엇을 보냈냐 하면은 대추 보냈습니다. 보은의 대추도 보냈고요. 호박도 보냈고요. 그리고 무도 보냈고, 이렇게 그 물목이 월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지사 되는 사람은
그 반드시 그 달에 임금님에게 이거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식재료를 전국에서 올라온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천신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20년 이상의 수련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서면 음식과 궁중 음식의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궁중 음식은 짜거나 맵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담백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 고춧가루를 쓰는 요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 뭐 깍두기를 빼고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궁중에서는 이제 석박지를 담고요, 깍두기를 담는데요. 궁중에서는 이제 깍두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깍두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아이고, 송송이라고 부릅니다. 송송이.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이 쌍기역 이렇게 나는 그런 발음들은 궁중에서 하지 않습니다. 상스럽다고 해서 쌍기역, 쌍디귿 막 이렇게 발음이 센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궁중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깍두기를 송송이라고 불렀습니다. 민간에서는 이제 얼큰한 맛을 즐기기도 했죠. 궁중 음식은 전문 요리사에 의해서 조리 기술이 개발되고 전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음식은 잔치 때에 반기라는 풍습으로 사대부에게 전해지고 다시 서민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의 음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중에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고였던 고배상을 종친이나 사대부에게 보내기 때문에 궁중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흉내내서 회가변이나 잔치를 할 때 민가에서도 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궁중 음식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 음식은 궁중 음식과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의 음식이 그 궁중에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궁중에서 왕비는 민가에서 찾죠.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이제 그 궁중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그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해서 보내면 궁중에서도 이제 그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궁중에 있는 요리사들이 민가에서 어떤 음식을 해서 먹고 사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궁중과 민간의 음식이 서로 교류에 의해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문화를 서로 주고받았고 음식 솜씨가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을 받드는 행사인 제례도 종묘 제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궁중에서 지냈던 종묘 제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제사도 그렇게 지냈던 거죠. 궁중의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와 같이 식생활 문화가 크게 변혁을 겪고 있을 때에 잘 보존하여 우리의 식생활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중 음식을 고급 음식 한국 조리에서 배우는 이유는 정말 고급 음식 중에서도 고급 음식을 배우는 거죠. 왜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숙련된 조리인이 만들었던 음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한국 음식의 멋과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궁중 음식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이 우리가 있을 건데, 지금의 청와대는 예전의 조선시대의 궁중 음식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잔치를 하기도 하고, 또 궁중에서 그 일하는 공무를 보는 사람들의 음식도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청와대에도 요리사가 있어서 공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점심 식사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대통령을 위한 음식도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조선시대보다는 그렇게 격식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궁중 음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궁중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무형문화재로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38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음식 중에서 유일하게 궁중 음식이 음식으로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술이나 이런 거는 많은데요. 이렇게 음식을 지정한 것은 조선왕조 궁중 음식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대의 기능 보유자는 한의순 상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의순 상궁은 고종과 순종을 모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한의순 상궁에게 이 황혜성 선생님이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혜성 선생님이 2대의 기능 보유자가 되었고, 황혜성 선생님의 큰 딸인 이제 한복녀 선생님께서 3대에 지금 기능 보유자로 되셨고, 3대에는 한복녀 원장님과 정길자 선생님이 이렇게 3대 궁중음식 기능자로 지정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 잔치를 아까 벌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잔치를 벌일 때 그 높이 고인의 상을 우리는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쌓는 거를 고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고배를 하는 사람들은 숙수에 의해서 이 고배상을 차리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배상이 있고요. 실제로 먹는 인매상이 따로 차려진다고 얘기를 했고, 궁중에서 이렇게 또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꽃놀이를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3진날 진달래에 꽃을 붙여 먹는 그런 꽃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는 이제 수렵을 해서 잡은 그런 짐승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골을 끓여 먹는 납평전골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새로 나온 식재료들은 이제 종묘에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데, 이러한 행위를 천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별로 어떤 천신하는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때쯤이면 그 재료가 처음으로 우리가 구해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 햇것을 꼭 이렇게 조상님들에게 먼저 바치고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궁중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유튜브 동영상 꼭 보아주시고 이거를 감상문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